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하면 지금 하시는 사업의 가치를 수십 배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디어 솔루션 분야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가장 고민인 것이 직원들이 코어한 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게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실험에 들어갔고요. 그 해결책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600만 원 이상의 계약 가치를 가진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AI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대표님들, 또 저와 같이 AAA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모든 템플릿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코딩 한 줄 모르셔도 자신의 서비스에 GPT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삼태현이고 인공지능 자동화 에이전시 오토마타타타의 리더입니다. 다양한 공기관, 기업과 강연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모든 부분을 분석하고 AI를 접목시켜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페이지는 오토마타타타의 페이지입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챗봇 로고가 있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하이라고 입력을 하면 제가 기존에 입력해놨던 챗봇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사의 AI 챗봇 오토입니다. 현재 제 클라이언트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들을 나열을 했고요. 공공기관을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 그룹이다. 어떤 기능에 관심이 있어? 저는 프로젝트 설계. 프로젝트 관련 활용하시는 분야가 어떻게 될까요? 또 세 가지가 있죠. 전 라이브 커머스로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를 잡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기존의 개발자들만 붙으면 만들 수 있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챗봇입니다. 이게 AI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좋아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라고 했을 땐 밑에 더 이상 창이 뜨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냥 챗GPT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GPT 창에 물어보지. 그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줬던 정보 혹은 클라이언트의 웹사이트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레퍼런스로 GPT가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서비스를 보시면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가 미리 줬던 정보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정보는 GPT에 그냥 물어본 정보가 아니죠. 바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해 볼게요. 이메일을 입력하고요. 이름을 입력하면 이제 끝입니다. 이 정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정보들은 전부 다 저의 구글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입력해준 이름, 이메일, 그리고 그 전에 선택했던 모든 정보들이 캡처가 됐죠. 공공기관, 프로젝트 설계,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퀘스천에 어떤 고객들이 우리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튜토리얼 세션이 끝났을 때 학생의 질문을 받는 챗봇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정말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트프레스, 스택 AI, 그리고 제피어, 구글 시트 모든 활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템플릿을 드릴 거니까 코딩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보트프레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다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이 창에서 Create 챗봇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Edit을 눌러주시고 Start from Template. 우린 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기 위해서 Basic Empty로 눌러가겠습니다. 붐!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와 엔드가 있죠. 이제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완성품을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스타트 헬로우로 연결이 되고요. 헬로우에서 공공기관을 누르면 퍼블릭으로 가고 그 퍼블릭이 which F로 가고 confirm, agree, check. 정말 뭐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해볼게요. 보트프레스를 익혀두면 사실 거의 모든 챗봇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 스택은 앞으로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 되겠죠. 처음부터 저도 진행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섹션들을 보시면 이 부분에 챗봇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프로퍼티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요 노드를 끌어다가 스탠다드 노드를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스탠다드 노드의 이름은 hello라고 짓죠. 애드 카드를 클릭하고 텍스트를 눌러주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고객에게 질문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바로 채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정보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캡처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저는 싱글 초이스를 할 거고요. 싱글 초이스에 변수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 변수라는 개념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저는 이 변수를 who4이라고 할게요. who4이라는 변수를 설정해 주면 이름이 who4이라고 바뀌게 되죠.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선택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선택지는 공공기관이 될 거고요. 기업, 개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미리 나눠 놓은 이유는 어느 방향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답변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같으면 정말 많은 개발적인 지식과 스택이 필요했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저는 우선 하나만 연결을 했고요. 공공기관으로 대답을 했을 때 스탠다드 노드를 다시 여시고 공공기관 퍼블릭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퍼블릭에 또 텍스트를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 또 정보를 캡처해 줘야겠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그 밑에는 왜 우리 서비스를 찾았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 서비스를 찾았는지 여쭤보고요. 이 변수는 또 y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건데 expression을 넣어서 이 라벨에 always라고 쳐줍니다. always. 왜 이렇게 검색을 하냐면 지금 이 창이 GPT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알아서 코딩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창에다가 입력을 하면 스스로 코딩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always는 무조건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노드를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연결점을 끊어줄 수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선을 끊어줬습니다. 다시 always를 연결시켜 볼게요. 이번 거는 which function이라고 해볼게요. which f라고 지었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이탈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execute code. 이 부분에는 코드를 입력해 줄 겁니다. execute 코드를 끌고 와서 여기 넣어 주시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코딩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드린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보시면 제가 한글로 설명을 다 달아놨습니다. 이 부분에는 변수 1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프로젝트 설계, 변수의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그 밑에는 next message라는 명령어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 설계를 눌렀던 사람에게는 이러한 답변을 해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Y, 그리고 아키텍처 개발을 누른 사람한테는 next message로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n은 아래로 한 칸 띄어 쓰는 겁니다. 지금 잠깐만 참아주시면 바로 테스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창을 닫고 변수를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아까 봤던 next message입니다. 이제 이 next message라는 변수 왜 추가했을까요?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next message라는 변수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아까 봤던 여기에 이 next message는 이 아래에 있는 텍스트가 나오게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채팅봇을 여시고요. Hi 라고 입력을 하면 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제가 입력했던 정보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뒤로 돌아와서 이 부분 who4에 질문 입력해 주시고요. 아까 까먹었더라고요. 여기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고요. 안녕 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대로 방금 했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건 오류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클릭해 주시고 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세요?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이 코드 안에 들어가 있던 프로젝트 설계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를 내보내라고 제가 명령을 했죠. 지금 이 메시지가 그리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생성해 줄게요. 지금 제가 하는 질문들은 전부 다 업무의 특성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미디어 솔루션 기업의 챗봇을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여러 질문을 입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변수의 이름은 type f라고 지어줄게요. 웬만하면 변수 이름은 일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메디컬 클래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줬고요. 여기 질문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type f도 각각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꺼주시고요. 이 다음에 expression을 하고 always. type f를 클릭하면 무조건 다음 대화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부터 코딩이 조금 많아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디자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코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요 type f에서 했던 거를 또 적용을 해서 코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엄청 뭔가 길죠? 자, 우선 여러분의 단어의 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클래스, 메디컬, 라이브 커머스가 저와는 있었고요. 각각의 집을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썼던 공공기관 프로젝트 설계를 누른 사람은 넥스트 메시지로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 백엔드에 저장이 돼서 이걸 하나씩 다시 보여주는 건데요. 이 부분까지는 사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이 섹션은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저는 또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조금만 읽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코드가 이해가 안 갈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코드를 복사해서 GPT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 코드에 대해 설명해줘. 난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해줍니다. 또 여기서 객체, 변수 이런 말 모르시잖아요. 그럼 그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GPT가 저만의 가정교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걸 넣어줘야겠죠. 넥스트 메시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다시 텍스트 넥스트 메시지 해주시고요. 골뱅이 넥스트 메시지 하면 그 말을 골뱅이를 앞에 넣으면 뒤에 있는 변수를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또 싱글 초이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변수는 이름을 정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질문만 네, 컨설팅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입력이 될 거예요. 이 두 개는 다른 길로 나아갈 거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질문이 있을 때 이거는 저는 칙이라고 할게요. 퀘스천을 하겠죠. 이 퀘스천은 이제 고객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니까 싱글 초이스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보시면 로우 인풋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우 인풋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겠죠. 이 질문도 변수를 설정해 줄게요. 퀘스천이라 하겠습니다. 이 퀘스천의 답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우선 expression을 넣어 주시고요. 제가 입력한 그대로 여기 컨디션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responded.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지식을 여기 넣어 줄 건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add knowledge base가 있습니다. 클릭 하시면 이 공간에 우리의 베이직한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 knowledge source. 그래서 디스크립션에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레인 텍스트로 이 정보를 줄지 아니면 도큐멘트 PDF로 줄지 PDF나 텍스트 파일로 줄지 혹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읽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PDF 문서를 여기다 넣으면 그 문서를 학습해서 챗봇이 대답을 해줄 거고요. 웹서치라고 하면 이 공간에다가 제 웹사이트를 클라이언트의 웹사이트를 넣어서 이대로 또 널리지가 돌아갈 수 있죠.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로봇 부분 에이전트를 누르시면요. 널리지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에 answer on start 노드가 있는데 이걸 꺼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은 아직은 켜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 노드에 도달했을 때만 켜지면 되죠. 다시 메인을 누르시고요. 들어와서 이 노드가 Edible Node Answering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노드에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 하나는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무조건 넘어가는 또 always를 추가해 줄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준 지식 안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랬을 땐 이제 우리는 stack AI로 넘어가겠죠. 답변을 했다면 always 항상 further question 더 많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further question 먼저 해보면 질문이 더 있냐고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겠죠. 네, further question은 이걸로 됐고 이제 stack AI 들어가 보겠습니다. stack AI는 나만의 지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신만의 챗 GPT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준 지식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stack AI에서 더 정교하게 GPT로 다듬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stack AI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똑같이 여기다 코드를 불러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것처럼 제가 드린 그 자체를 복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API 키를 넣어야 하고요. 이 밑에 where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또 다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코드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택 AI를 켜보겠습니다. 스택 AI에 들어왔고요.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대시보드로 들어갑니다. 대시보드에 New 프로젝트를 클릭해 볼게요. 대시보드의 템플릿에서 Document Database 이 안에서 Document Q&A 그리고 왜 URL Q&A 등등 여러 Q&A들이 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문서를 받았다면 Document Q&A가 될 거고요. 웹사이트만 주셨다면 URL이 될 거예요. URL로 해서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리면 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URL에다가 여러분 기업의 정보를 넣어주시고요. 한번 테스트를 input 0이 여러분의 질문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105가 여러분의 지식 쿼리입니다. 이 안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메디컬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아웃풋이 작동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 시스템에다가 여러분의 미리 생성된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프롬프트는 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GPT-4, 3.5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디플로이먼트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이 값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먼저 이 자바스크립트를 누르시고 이 아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주세요. 첫 번째 URL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URL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파일 누르고 키스 누르시고 public API 키를 복제를 하셔서 배열을 뒤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스택 AI를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이 스택 AI에서 나온 답변을 우리가 또 줘야 하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변수를 추가해 주시고 API response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아까랑 똑같이 API response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lways 항상 또 이 답변이 완료가 되었다면 넘어가야죠. always 어디로? further queu로요. 스택 AI에서 질문이 완성이 됐으면 다시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하고 넘어가는 거죠. 추가적인 질문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한다면 다시 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퀘스천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지식 쿼리가 없다면 다시 스택 AI로 오고 이 무한 루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고객의 질문을 계속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Hi 입력하시고 공공기관에 전송할 거고 프로젝트 설계에 들어갈 거고 라이브 커머스에 할 거야. 컨설팅 일정을 잡아주세요는 우린 아직 안 했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메디컬 기업에
이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캡처가 됐고요. GPT 기반한 이 만약에 쿼리에 있었다면 그 쿼리에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그게 없었다면 GPT 기반해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GPT 연결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의 리드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객을 묶을 때 컨설팅 일정을 잡아주세요를 눌렀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제피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제피어를 사용을 한다면 질문을 하겠죠.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게요. 연락받으실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하시고 이거의 값을 이메일이라고 넣어주세요. 변수는 이메일. 그리고 여기가 싱글 초이스가 아니라 이메일 어드레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name, personal name을 넣어주시고요. personal name 값으로 바뀌게 되죠. 이 값은 나중에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변수는 name이고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이 값을 전부 다 제피어로 넘겨야 하는데요. 이 코드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execute code. 이제 다시 코드를 가져오시고요. 이 코드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가려놓은 부분에다가 여러분의 웹훅 URL 링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피어라는 툴은 대부분의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제피어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만든 솔루션은 이래요. 먼저 웹훅으로 아까 그 URL을 긁어오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정보를 넣는다. 이게 처음에 제가 했던 작업이죠.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피어에 들어와서 회원가입하시면 이런 창이 될 겁니다. 여기에 create 잽을 해주시고요. 트리거와 액션만 아시면 되는데요. 트리거, 어떤 활동을 촉매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시작하는 방아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웹훅이라는 제피어의 서비스고요. 여기서 캐치 훅을 할 거고요. continue. 이 부분은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때 나오는 요 링크가 바로 제피어 웹훅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카피하셔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제피어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피어에 웹훅 URL을 넣으셨다면 이제 create 스프레드시트 로우를 생성해 주시고요. 어카운트를 연결해 줍니다. 액션에서 드라이브를 현재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로 선택해 주시고 스프레드시트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의 시트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시작하기. 그래서 이 시트에 우리가 아까 고객한테 수집했던 정보를 위에 열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name, email, who for, why, type, question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에 따라서 시트의 정보가 저장이 될 거고요. 이제 이 미디어 컨텐츠 그 시트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스프레드 시트의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제피어에서 넘어온 부분들입니다. 제피어 같은 경우에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챗봇에서 정보들이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넘어온 정보들을 이 시트의 액션에 맞게 배치해주면 됩니다. 이 네임 부분엔 네임이 들어갈 거고요. 이메일 부분엔 이 이메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who for는 누구를 위한 거냐에선 공공기관을 위한 것, 그리고 왜 하려고 하세요?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것. 이런 식으로 퀘스천은 제가 어라고 그냥 썼는데 퀘스천은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컨티뉴를 해주시고요. 리셋 액션을 눌러주시면 방금 이 정보가 이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바로 시트로 옮겨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메일 마케팅을 진행할 때 정말 간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시트에서 고객의 질문의 내용을 데이터 분석을 GPT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제피어는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If 제피어 is true. 워크플로우 안에서 제피어가 성공적이었다면 진실이다. 그때는 우리는 파이널로 갈 수 있겠죠. 파이널로 왔고요. 만약에 이때 진실이 아닐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는 이 정보를 캐치하지 못했으니까 에러가 발생돼서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죠.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는데 정말 가끔 발생해서요. 저는 예비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이제 고객님을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했고요. 금방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 챗봇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챗봇에 들어가시고요. 공공기관 프로젝트 설계 라이브 커머스에 넣을 거고요. 컨설팅 일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할게요.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이름 태현리고요. 이러면 모든 정보, 고객님의 정보가 접수되었다고 나오고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확인해보면 세 번째 글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퀘스천을 하지 않아서 질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희의 챗봇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챗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우선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웹챗. 웹챗으로 들어오시면 프리컨피규어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이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런 챗봇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베딩 하고요. 프레이머로 들어가서 프레이머의 헤딩에다가 이 값을 입력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측 하단에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정말 성공적인 튜토리얼이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끝까지 따라온 분들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영상에 나온 템플릿은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자동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다양한 유형의 챗봇을 구축해보세요. 인공지능 자동화 에이전시의 틈새 시장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저의 저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및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이 동영상처럼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글일 거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틱톡 등으로 컨텐츠 발행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